자, 요즘에 잡힌 분들이 있습니다. 누가 잡혔냐? 얼굴 없는 그놈들 온라인 사기 거래 7년간 5,000명한테 사기를 쳤던 조직이 잡혔는데 중고나라에서 이거 워낙 유명하죠? 게다가 이 이놈들이 얼마나 나쁜 놈들이냐면 피해자들이 항의를 하면은 음식 배달 테러. 그 집으로 음식물 배달을 막 엄청나게 막 여기저기 10군데에다가 우리 102호인데요? 그러면서 자기는 102호가 아니면서 주문을 해갖고 음식 배달 테러하거나 전화 테러하고 협박하고 천하의 망할 짓은 다 하다가 잡혔습니다. 조직이 필리핀에 있었다 그래요. 그것이 알고 싶다 나왔었다고 합니다. 저는 뭐 보지는 못했는데 그래서 그 아래 힘이냐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이게 중고거래 사기가 얼마나 많으면 세상에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밈이 됐어요. 이게 누구나 한 번쯤 겪어보는 성장통이 됐어. 세상에 성장통이 사기인 나라예요. 중고거래 하려면 한두 번은 당해봐야 어떻게 하면 안 당하는지 아는. 야 이게 겪어봐야 될 아픔? 야, 이별의 아픔, 첫사랑의 아픔이 아니라 사기의 아픔을 당해봐야 성장을 하는 나라가 됐어요. 야 이게 뭐 벽돌이 온다 이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이젠 밈이 돼버렸죠. 너무 많이 와서. 게다가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죠. 5년간 보이스피싱 건이 11만 7천 건이랍니다. 적발된 게. 이거 미쳤나 싶은데 하루에 64건이에요. 잡힌 게. 안 잡힌 거 말고. 누적 피해가 하루에 64건이 보이스피싱이 나는데 64건의 평균 금액은 17억입니다. 하루에. 야 이거 진짜 할만한 사업이라고 만들고 할만한 사기죠. 얘네 입장에서는. 하루 평균 17억이 저걸로 뜯긴다 그러니까 이게 오죽 많으면 너무 많아서 보험 출시도 어렵대요. 너무 많으니까 보험사가 이거를 보험을 해줄 수가 없는 거야. 판매를 중단하고 있어. 너무 많이 발생해서. 최신 유행 사기는 대출 사기. 옛날에는 기관 사칭이었는데 요즘에는 대출 사기고 특히 남성이 조심해야 될 거는 대출 사기. 여기 남성이 많이 걸리는 건 대출 사기고요. 여성분이 약한 거는 기관 사칭. 안녕하세요 금감원입니다. 금감원은 여러분한테 안녕하세요 안 해요. 금감원은 안녕하세요 형사예요. 형사는 여러분한테 안녕하세요 안 하죠. 그거 당연합니다. 금감원이 여러분한테 인사할 일은 없어요. 금감원이 왜 인사를 해? 절대 여러분들한테 웬만해서는 뭐 금감원이나 경찰이 여러분한테 인사할 일 없고 은행원이 먼저 전화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의 계좌가 위험하다고 은행원들이 여러분한테 바로 전화해 줄 것 같아요? 이러면 훌륭한 은행원이지. 여러분의 계좌가 위험한 거는 털린 다음에 합니다. 그 계좌가 위험하다고 은행원이 여러분한테 전화할 일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국회의원이에요. 국회의원이 그렇게 한가하지 않죠. 안녕하세요 금감위원입니다. 금감위원이 그렇게 한가하지 않아요. 여러분한테 전화할 일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뭐 기관을 사칭하고 형사님이 야 사람 잡으러 다녀야지 전화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사칭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요즘에 안녕하세요 형사입니다 뭐 이런 거 잘 안 되니까 엄마는 안 되죠 요즘엔. 엄마는 안 돼도 조심해야 돼요. 나는 애가 없는데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엄마는 안 돼. 요즘은 사실 내 스스로 무조건 조심해야 돼. 야 이게 말이 되나 싶은데 성장통을 겪지 않으려면 조심해야 되는데 게다가 이것만 있냐? 아니 이거 뭐 어떻게 이렇게 많이 와? 저한테도 진짜 지우느라 죽겠는데 급등 17% 중장기 몇 프로 예상 뭐 빨리 뭐 번호 야 이거 차단해도 끝이 없어. 번호 맨날 바꿔서 와. 주식 투자 스팸 문자 저 그거 방송하는 사람인데요라고 얘기를 하고 싶지만은 하여튼 뭐 이거 맨날 와. 이거 수십 개가 오는데 뭐 맨날 급등했대. 저는 물렸어 이런 거 본 적은 없고 추천 뭐 매집 놀이터 뭐 이런 거 하나 죽겠는데 진짜 이거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신고를 하면 당연히 스팸 문자로 과태료를 받죠. 야 과태료 받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안 됩니다. 왜냐면은 그 과태료 금액이 나왔을 때 벌금을 내는 비율이 2%예요. 과태료 처분을 받아도 98%는 돈을 안 내요. 그냥 뭐 버티면은 답이 없어요. 이걸 억지로 어떻게 얘들한테 추징할 수 있는 게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안 된다고. 또 예를 들면 이런 거. 보험 사기 적발률 10%가 안 된다. 실제 발생 규모의 10%도 안 된다. 이 금융당국 얘기인데 그러면 실제 발생이 얼마나 되길래 보험 사기 봤더니 작년 1년간 보험 사기 적발 인원이 92,538명이에요. 1년에. 야 이게 10%면 10배 하면은 90만 명이잖아. 야, 이 정도면 진짜 전 국민 아르바이트지, 보험 사기가. 야, 100만 명이 한다는 거잖아, 100만 명이. 우리나라 인구 몇 명이라고. 진짜 1년간 보험 사기를 이거 미쳤나 싶은데 92,000명이 걸렸어요. 매일 254명. 야, 보험 사기를 도대체 이게 되게 가끔 일어난 일이 아니고. 야, 이 정도면은 100만 명이면, 야, 이제 말이 안 되는 숫자인데, 이게, 이런 사기들이, 지금 뭐 중고나라, 뭐 스팸 문자, 보험 사기, 이게 특별한 일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일이 되어 가고 있어. 그냥 원래 하는 거다. 원래 하고 원래 걸리는 거 아니냐.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거 이런 거. 뭐 병원에 입원만 하면 눕잖아요. 일단 가서 눕잖아. 뭐 보험 대여 그럼 일단 받잖아요. 뭐 이런 눌러주는 거 대여하면 받고 하여튼 되면은 가서 받으니까 참 이런 사기라는 게 별거가 아닌 일이 되고 있는데 그냥 오죽했으면 이런 거 있죠. 검사님이 쓴 베스트셀러가 있는데 그 책의 내용에 이런 게 있답니다. 사기는 남는 장사다. 이게 이유가 있어요. 저는 정말 이거 한 3번쯤 얘기했는데 이게 환수가 안 돼. 이게 방법이 없답니다.
환수가 안 돼요. 검사님이 쓴 거예요. 검사님이 베스트셀러에 검사 내전에 사기는 남는 장사다. 잡히지도 않고 잡혀도 쉽게 풀려나는데 재범률도 높고 환수도 안 돼. 야, 이 검사님이. 예를 들면 우리도 이런 생각 많이 해요. 사기 쳐도 잠깐 살고 나오면 내 돈이다. 게다가 이게 잠깐 살고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해외에서 된 거는 아예 환수가 안 된다 그러고 많이 보여드렸죠. 이게 2016년 재료가 똑같죠. 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 환수되는 금액이 거의 한 자리 퍼센트. 피해액이 환수가 안 되는 게 거의 대부분이니까 90%가 넘죠. 95% 뭐 이래요. 그냥 환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기를 당하면 사기를 당한 걸로 끝나는 거죠. 얘네들이 뭐 감옥에 갔네 이건 모르겠고 피해액은 환수가 안 돼요. 심지어 회수율이 연합뉴스에 따르면 2014년 이게 얘는 똑같겠죠. 지금이나 뭐가 다르겠어요. 0.9%. 야, 이거 1%. 물론 이거 이렇게 낮아진 거는 경제사법 뭐 1조짜리 9천억짜리 뭐 이런 게 있어서 그런데 이런 걸 쳐도 소액까지 쳐도 회수율이 한 자리 퍼센트. 그러다 보니까 동종 재범률이 40%. 이게 법조계에서 특히 뭐 교수님들 이런 말을 많이 하던데 우리나라는 사기죄가 사실상 환수가 어렵다. 개인 보고 차지라는 거와 같기 때문에 환수가 어렵다. 어려운 말을 많이 쓰시는데 뭐 검찰이 나서기 어렵다는 거는 아무도 안 해준다는 거잖아. 누가 해주겠어? 검찰이 나서기 어려우면 내가 가서 아구창 날리고 그걸 집어오지 않는 한 이거 방법이 없고 걔는 징역을 살겠지만 뭐 방법이 없는 거고 또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거 많이 얘기하니까 뭐 경제사범에 관대한 거 아무래도 경제사 관대한 게 있고 예를 들면 해외에서 벌어졌다 얘가 날랐다 해외로 이거 알려주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해외에서 뭐라 날라고 해외에서 뭐를 샀어요. 국내법상 이를 가져올 방법이 별로 없다. 이게 별로 없어요. 검찰이 이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돌려줄 근거가 없다. 예를 들면 옛날에 조이팔 있잖아요. 지금 뭐 죽었다 그러는 조이팔 씨. 4조 원대 투자 사기 버리고 중국 도망갔잖아요. 잡더라도 돈이 있더라도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방법이 없다. 그냥 못 가져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예를 들면 자꾸 얘기하더라고. 형 뭐 요즘에 뭐 라임 사태 뭐 옵티머스 사태 어떻게 생각해? 제가 옛날에 사실은 방송을 다 했어요. 요즘처럼 이렇게 정쟁화 되기 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전 정치는 모르겠고 라임 피해액이 1조 6천억이랍니다. 초대형 금융 사기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아직도 얼마가 손실인지 정확히 안 나오고 있는데 뭐 1조 2천억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넘어갈 것 같은데 물론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라임펀드 전액 반환을 결정했거든요. 전액 반환이라는 거는 이 손실을 찾아서 환수한 게 아니라 이 중간에 껴있는 금융사가 대신 갚아주는 거죠. 얘네들이 날려먹은 거를 찾아서 얘네들한테 여기 있는 개인들한테 환수를 해서 우리한테 주는 게 아니라 중간에 있는 금융사 니들이 불안전 판매하고 제대로 문제가 안 했으니까 가운데 애들이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니들이 얘네한테 환수 청구하라는 건데 이거 되겠어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옵티머스도 그렇고 라임펀드도 그렇고 반환이 그래도 다행인 건 개인한테는 어느 정도는 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좀 뭔가 위험하거나 마음에 안 들더라도 제도권 회사를 사용을 하세요. 제도권 회사를 사용을 하면은 그래도 어떻게 마지막 이 한 줄기 희망 같은 뭐가 있어. 이게 만약에 제도권 회사가 아니었으면 이거 반환은 택도 없습니다. 0%야. 난 날라간 거예요. 여러분 옆집 친구였거나 아니면 뭐 내가 아는 사람이었거나 내 사촌이었거나 날라간 거예요. 이 제도권이니까 그나마 국가에서 뭐라고 하면 니들 불안전 판매 아니냐면 그러니까 여기서 물어주는 거지. 아니었으면 방법이 없는데 예를 들면 라임펀드 같은 경우에 부당 이익을 환수도 어려울 것 같고 뭐 이거 환수해도 채우기도 어려울 것 같고 이런 거죠. 전 라임펀드에 대해서 뜯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조사를 하고 있죠. 아직도. 이걸 보면은 A라는 사기꾼이 있습니다. A라는 펀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투자를 했어요. A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1번, 2번, 3번, 4번에 투자했다. 그럼 1번, 2번, 3번은 또 어디에 투자했죠. 또 이게 어디에 투자합니다. 얘가 어디에 투자해요.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막 돌린 다음에 맨 뒤는 파산을 해. 내 돈은 없어졌어요. 여기서 이렇게. 이 돌아가는 와중에 어디선가 녹았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어디에 녹았는지 모르죠. 찾을 수 있겠어요? 게다가 이게 해외잖아. 어디에선가 녹아서 어디에선가 파산을 했어. 이거 못 찾죠. 난 감옥 가겠다.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그나마 제도권 회사들이니까 불안전 판매가 있으니까 물어주는 거지 감옥 녹는 거야. 자 이게 게다가 옵티머스는 이게 더 심한 게 쟤는 그래도 저기다 투자를 했는데 내가 뭐 투자한 게 파산이었다. 옵티머스는 투자한 게 파산이었다가 아니라 얘는 거짓말을 했어요. 옵티머스는 어떤 거짓말? 여기다 투자할게 그러고 사실은 돈을 빼돌렸죠. 이거는 투자 실패가 아니라 횡령이. 이거는 야 그래도 라임은 투자 실패 뭐 이렇게 포장할 수 있는데 옵티머스는 투자 실패가 아니라 그냥 돈을 빼돌렸어요. 제가 보기에 물론 아직 자세하게 나오겠지만 이거 투자한다고 딴 거 산 거잖아요. 이거 돈을 빼돌린 거예요. 어디로 빼돌렸는지 모르고 횡령이죠. 횡령. 횡령이라는 거는 뭐 금융강국도 얘기를 합니다. 횡령하고 환수가 불가하다. 지금 개인 구자를 통해 어떻게 무슨 계좌인지 알 수가 없겠죠. 횡령했기 때문에 환수가 불가능하고 대부분이 지금 손해로 예상이 되는데 5천억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건 더 안타까운 게 대부분의 금액들이 60대 70대 개인의 노후자금들이 많아요. 아까 라임은 그래도 공공기업들의 돈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뭐 어떻게 개인이 비중이 좀 작은데 이거는 그렇지도 않아요. 게다가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70% 정도 보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꼭 여러분은 제도권을 통해서 투자를 하세요. 70%라도 받은 게 어디야.
이런 사람은 물론 가슴 아프겠지만 이게 제도권이 아니었으면 0%예요. 꼭 제도권을 통해서 투자를 하기를. 제도권이라는 게 훌륭하다가 아니라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그리고 이런 걸 보면서 1억이 얼마나 큰 돈인데, 연봉 5천만 원이 1억을 번다 그러면 실수령 물론 이거 좀 넘어가겠지만 350평 되겠지만 대충 300 가정을 하면은 연봉의 50% 150만 원씩 7년을 모아요. 이거 누가 근데 연봉의 절반을 모을 수 있어? 이거 10년 걸린대요. 10년. 한 사람의 10년이 걸린 돈이 1억인데 이거 몇 억이 날아간다는 거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정말 그 사기꾼을 뭐 인신 구속시키고 그거는 형법합시자님들이 교수님들이 알아서 할 텐데, 이 맨날 얘기하지만 이거 환수를 해야 돼요. 어떤 식으로 하든지. 뭐 법이 안 된다 그럼 법을 바꿔야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그리고 범죄 수익이 아닌 거를 증명해야지, 나보고 범죄 수익인 거를 증명하라고 법은 많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정말 범죄 수익 환수가 어렵다고 합니다.